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는 25일에 공식 개관합니다. 개관과 함께 어떤 콘텐츠들이 선보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수은에 중독된 광주의 한 전구 공장에서 폐수은 3kg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광주 제1전투비행단이 오늘부터 대규모 한미연합 비행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소음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부가 1년 넘도록 잘못 지급한 기초연금에 대한 환수 절차에 들어가면서 돌려줄 돈이 없는 노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 기간만큼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이번 달 말 공식 개관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콘텐츠만 공개됐는데 이번에는 모든 콘텐츠가 한꺼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옛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을 리모델링한 민주평화교류원. 공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식 개관하는 11월 25일 이전에 모두 마무리됩니다. 공식 개관일이 확정되면서 문화전당은 콘텐츠를 100% 공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부분 개관에서 전체 콘텐츠의 4분의 1만을 공개했던 문화창조원에서는 넓은 공간을 메울 콘텐츠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금까지 비어있던 창조원 1관과 2관이 핵심 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는 거의 최신 작품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미술 작품이 아니라 예술과 산업의 경계점에 놓여 있는 그런 새로운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어린이 문화원은 체험관을 한층 보강하며 개관에 맞춰 어린이 박물관 박람회를 엽니다. 문화정보원은 희귀본들을 열람할 수 있는 보이는 수장고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술극장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꼽히는 해변의 아인슈타인을 무대에 올리며 공식 개관에 앞서 이미 예열에 들어갔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그 부분 개방이기 때문에 일단 그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정도였지만은 이번에는 어쨌든 완결된 상태로 이게 그 컨텐츠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굉장히 정말 잘된 프로그램이다라고 그런 걸 느끼죠. 공식 개관식은 700여 명의 국내외 인사들을 초청해 치러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한국민주주의전당 광주유치위원회가 2년여 만에 활동을 재개하고 나서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전당 유치위원회는 오는 4일 모임을 갖고 전당 유치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전당 건립사업 주체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대한 합의 이행 촉구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치위의 활동 재개는 2013년 이후 2년 5개월 만으로 그동안 광주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당초 합의를 외면하고 전당을 서울에만 짓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광주시에 제기한 민원 가운데 대중교통과 관련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 행정민원을 제외한 각종 민원 8,000건 가운데 승차 거부와 불편 신고 등 대중교통 민원이 1,300여 건으로 전체 17%를 차지했습니다. 또 주정차 위반과 불법 광고물 단속, 악취와 소음 공해, 공사 불편을 호소한 민원도 다수에 이르렀고 공무원이나 주변 사람 칭찬을 한 사연도 5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추위가 차츰 풀리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5.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낮에는 1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또 여수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주 중반까지 별다른 비 예보가 없는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흐린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차츰 맑아지면서 종일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입니다. 담양 2도, 구례 1도, 나주 2도로 쌀쌀하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5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장성과 영광, 광주가 16도, 나주 17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설비 철거 근로자들의 집단 수응 중독이 일어났던 해당 공장에서 폐수운을 불법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영산강 환경청은 철거 근로자 면담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업체 지하실에 약 3kg의 폐수운이 묻힌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불법 매립 현장 주변의 토양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업체 관계자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 도심 상가와 폐기물 공장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여수해상에서는 어선이 침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를 정영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폐기물 공장에서 중장비까지 동원한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곡성의 한 산업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난 시각은 그제 오후 4시 20분쯤입니다. 소방관 50여 명이 투입됐지만 공장 안에 비닐 폐기물 등 가연성 소재가 많아 진화 작업은 날을 넘겨 계속됐습니다. 피해액은 소방서 추산 7,600만 원.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기물 야적장 쪽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광주의 한 장난감 가게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자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상가 내부에서 불이 치솟았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여수시 남면 소리도 인근 해상에서 72살 소모 씨 등 32명이 탄 6.1톤급 어선이 침수돼 해경에 의해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여수 해양경비 안전선은 사고 어선이 항해하던 중 배 밑바닥이 암초와 부딪히면서 물이 새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제1전투비행단이 오늘부터 대규모 한미연합 비행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소음 피해가 우려됩니다. 공군 측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진행되는 훈련 기간 동안 광주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100여 회 이착륙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야 시간인 저녁부터 오전 8시 사이에도 20회 가까운 전투기가 이착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나 광산군은 수능 수험생들의 피해 등을 우려해 훈련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공군은 훈련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남해광 판사는 조합장 선고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주면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전남 모 협동조합 조합원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법률 위반 사실을 말해주면 1, 2년 안에 상무 진급을 시켜주거나 원하는 근무지로 보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와 젓갈류 제조업소에 대한 점검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배추와 무의 잔류농약 검사와 함께 고춧가루나 젓갈 등의 양념류에 대한 이물질 혼합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마른 김 생산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도 함께 진행됩니다. 정부가 퇴직 공무원 등에게 기초연금을 1년 넘게 잘못 지급해왔다며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되돌려줄 돈이 없는 노인들은 앞으로 연금이 잘못 지급된 기간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여 년 전 교사로 일하다 중풍으로 쓰러진 남편을 돌보며 사는 70대 김모 씨. 며칠 전 시청으로부터 기초연금 환수 통지를 받은 뒤 한숨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부부의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됐다며 340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힘이 다 풀리더라고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는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래서 해도 안 되니까. 특별한 주거지 없이 경로당 등을 전전하는 전직 공무원 이모 씨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환수 방법은 3가지. 수입이 없어 전액을 일시 납부할 수도, 최대 30차례 분할 납부도 어렵기만 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향후 지급될 연금액에서 차감하는 것뿐입니다. 15개월 동안 연금 없이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마음대로 임의대로 지급을 해놓고 어려운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뭔 방법이. 각 시군청에는 논란 노인들의 전화 문의와 방문이 잇따르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아마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형평성 차원에 의해서 이제 환수를 한 것 같은데. 기초연금 환수 대상자는 광주와 전남에만 5,922명. 당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까다로운 기준에 선정도 쉽지 않아 막막함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서구청이 원룸과의 불법 쓰레기를 오늘부터 닷새 동안 수거하지 않고 방치합니다. 서구청은 지금까지는 불법 쓰레기를 바로 수거했지만 행정지도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쓰레기 방치라는 극약 처방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불법 쓰레기 투기가 많은 서구 치평동과 풍암동 일대의 원룸가입니다. 하지만 부산에서도 지난 3월 비슷한 정책을 펼쳤다가 일회성으로 끝난 적이 있어 광주 서구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으로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오면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실제로 전기를 쓰지도 않은 사람에게 독촉장까지 보내 요금을 청구한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화북동에 사는 이완식 씨. 최근 한전으로부터 밀린 전기요금을 내라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제주시 건입동의 주택에서 5달 동안 전기요금 58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곳에 살아본 적도 없고 연고도 전혀 없다는 게 이 씨의 얘기입니다. 연체를 대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이게 갑자기 이 고지서가 날라와가지고 돈을 내라 그러니까 황당했죠, 한마디로. 제가 살던 집도 아니고 전혀 일면식 모르는 집 주소에다가 그걸 돈을 내라고 하니까. 이 씨가 전기를 썼다는 주택은 얼마 전 철거돼 실제로 누가 살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한전 측은 이 씨가 이곳에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자 전기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곳의 전기 사용자로 이 씨가 잘못 등록됐었는지는 한전 측도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명의 변경이 된 거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런 미납 요금이 발생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이었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전이 잘못 걷었다 환불해준 전기요금은 전국적으로 26억 원이나 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지만 허술한 요금 관리 시스템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안동시가지로 이어지는 낙동강 본류에 귀하다는 은어떼가 출몰했습니다. 안동댐 안에 갇혀있던 은어가 어떻게 안동댐을 통과해서 낙동강까지 내려왔는지 아니면 하류에서 회귀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안동시 강변 산책로, 사람들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저마다 물속을 들여다봅니다. 희뿌연 물속 아래 길이가 15cm 정도 되는 물고기들이 떼지어 헤엄칩니다. 주둥이 턱뼈가 은처럼 하얀 은구어, 은어입니다. 암컷 은어가 자갈에 쌓인 강바닥에 몸을 부비며 산란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산란장 인근에는 치어들이 떼지어 놉니다. 한 20년 전쯤 되죠, 대강. 보는 것 자체가 좀 기이하잖아요. 이거 지금 구경하기 힘들죠, 이런 일. 과거 낙동강 각 지천에서 산란하고 바다로 돌아가던 은어는 안동댐이 생기면서 일부 개체만 댐 안에 갇힌 채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은어가 안동댐 아래에서 발견된 겁니다. 때문에 안동댐이 유지수를 방류할 때 하류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류 쪽에서 올라왔다고 볼 수는 없고 과거에 그 안동댐에서 방류해서 키우던 개체들이 살아남아서 아래쪽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치수는 수문을 개방하지 않고 주로 발전 방류를 하기 때문에 은어 성체가 발전기 터빈을 통과해 무사히 아래로 내려온 건 어렵다고 수자원공사는 말합니다. 2000년 중반에 들어 치어 방류 사업이 시작돼 안동호 상류 등에서 육봉은어가 확인됐지만 댐 아래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 수십 년 만에 등장한 은어떼들의 귀환에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2015 국제농업박람회가 18일간의 대회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는 어제 끝난 이번 박람회에 관람객 73만 명이 다녀가 성공적인 농업 종합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구매 상담과 현장 판매를 통해 1,700억 원 상당의 농산물 구매 약정을 성사시켜 당초 목표인 900억 원을 훨씬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우수 관광 상품의 홈쇼핑 판매가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발굴한 5가지 관광 상품을 홈쇼핑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업체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점 등록을 마친 관광 상품은 여수 개도 어촌 체험 프로그램과 장성 캠핑마을 팜파티 등 2가지이며 이 가운데 여수 어촌 체험 상품은 이달 초 출시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기업들의 경영난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4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조업 실사지수는 83개에 걸쳐 지난 7월 이후 넉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제조업은 전달보다 4포인트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제조업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비제조업은 내수 부진을 꼽은 업체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광주의 중소기업들이 중독 3개국에서 1,9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지역 13개 중소기업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에서 시장 개척 활동에 나서 1,9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5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중소기업계는 이달부터는 싱가포르와 호주 등의 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광양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국내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2위 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는데요. 항만공사가 광양항 하원적 물량 창출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광양항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은 154만 6,500TEU. 인천항 등 국내 항만들 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세 속에서도 환적 화물 물동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한 겁니다. 광양항의 환적 화물 물동량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같은 분위기만 유지된다면 60만 TEU 달성도 노려볼 만합니다. 작년도에 거의 52만 정도 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 목표를 60만으로 지금 잡고 지금 터미널 운영사 저희들 YGP에 아울러서 광양을 이용한 선사들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60만 TEU 목표 물량 달성을 하는데 지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항의 환적 화물이 증가한 데는 북중국과 북미, 일본을 연결하는 물동량이 늘어난 데 원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주 70 광차였던 광양항의 정기 컨테이너 서비스도 연근의 항로를 중심으로 지난달 말 기준 주 88항차까지 늘었습니다. 인근의 선사들이 광양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물량이 전년 대비해 약 한 5만 TEU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연근의 선사들도 한정 물량을 광양을 이용해서 한정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중장기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방안으로 선택한 환적 화물 유치 전략이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만에서 월동하고 있는 두루미류가 역대 최대 개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주변에 월동 중인 두루미류가 흑두루미 1,018마리, 검은목 두루미 3마리, 재두루미 1마리 등 모두 1,022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순천만 흑두루미 월동 개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증가했으며 12월까지 월동 두루미류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청렴 정신을 기리기 위한 오동나무 청렴 일화비 제막식이 어제 고흥군 도하면 청렴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공개된 일화비에는 이순신 장군이 발포만으로 재임할 당시 검은고를 만들기 위해 오동나무를 베어보내라는 직속상관의 명령을 거부했던 일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임진왜란 당시를 그대로 재현한 조총 발사 시연과 이순신 장군 청렴 일화 연극, 호국영령의 혼을 달래는 영상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강진만의 꼬막 자원 회복을 위해 인공종묘 150만 마리가 방류됩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강진군 연안 바다목장 사업의 일환으로 강진만 자율공동체에 종묘와 자금을 지원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진만의 꼬막은 지난 2005년 18,000톤을 생산한 것을 최고로 지난 2003년에는 5,000톤까지 감소해 어업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의 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공예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과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한 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공예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공예 명장 예우 등 전문 인력 양성,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 등이 담겨 있습니다. 조례안은 모레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소아, 당뇨 등 질환이 있는 어린이들이 보건교사가 있는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황주홍 국회의원은 질병을 겪는 아이들에겐 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오는 5일 국회에서 관련 단체들과의 토론회를 갖고 제출된 소아, 당뇨병 환아 지원 법률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편백숲으로 유명한 장흥 우드랜드에 푸드트럭 전남 1호점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장흥군은 최근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우드랜드에서 영업할 예정인 푸드트럭에 장흥 특산 자원을 이용한 제품과 메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흥군은 지난 8월 편백숲 우드랜드를 푸드트럭 시범 운영지로 선정하고 모집 공모를 거쳐 지난 23일 영업자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출근길까지는 조금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완전히 물러가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5.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한낮에는 16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또 여수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메말라 가고 있는데요. 주 중반까지 별다른 비 예보가 없는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하늘빛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차츰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 종일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담양 2도, 구례 1도, 나주 2도로 아침까지는 쌀쌀하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더 올라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광주가 16도, 나주와 화순, 장흥 17도로 활동하기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해상에서는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주말에는 전국에 단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